안녕하세요. 드디어 책 읽어주는 여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읽어드릴 책은 내 마음 들었다 놨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몇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이 6부분을 한 부분 나눠서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현태라는 분께서 지으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잃고 일상에 지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엮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라는 큰 제목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숯불을 가른 건 기적이 아니고 속임수일 뿐이야. 2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미혼모가 시간을 쪼개서 아이의 축구 연습을 보러 가는 게 기적이야. 10대가 마약을 안 하고 학업에 열중하면 그게 기적이야. 사람들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걸 잊고 나에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그럼 스스로 기적이 되게.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 중에서. 아침에 눈을 떠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것. 그건 평범한 일상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기도 합니다. 밀리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일하러 가는 것. 그건 힘겨운 삶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것. 그건 고달픈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기도 합니다. 연정을 품은 이로부터 이별의 통보를 받은 것. 그건 눈물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가 끝날 때쯤엔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진 웹스터 키다리 아저씨 중에서. 여기 시계와 나침반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물건을 챙기겠습니까? 여기서 시계는 속도이고 나침반은 방향입니다. 살다 보면 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앞서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일을 빨리 끝내야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성과에 매달리다 보면 놓치고 가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속도만 쫓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뛰고 있는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그 방향이 그르거나 나 자신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과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침묵의 칼. 살다 보면 말이 없어집니다. 서로 다 안다 생각하니 굳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침묵에 길들여지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공간을 침묵으로 삼키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중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으면 곧장 입을 닫아버립니다. 침묵으로 시위하고 침묵으로 항변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또 다른 갈등의 시발점입니다. 침묵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침묵은 휴전을 가장한 잔인한 공격이며 상대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입을 여십시오. 평생 볼 사람이 아니라면 침묵으로 마무리하는 게 깔끔하고 좋지만 눈만 뜨면 또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이야기라도 먼저 하십시오. 용기가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따뜻한 말로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정말로 말하기 껄끄러우면 옆구리라도 쿡 찌르세요. 지금은 침묵이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독이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침묵을 깨십시오. 가치와 쓰임새. 똑같은 바람에도 어떤 배는 동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돛입니다. 인생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쟁이나 평화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의지입니다. 월콕스. 시집 한 권이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에게 그 시집을 주면 아이에겐 장난감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고 쪽쪽 빨며 놉니다. 라면을 막 끓인 청년에게 그 시집을 주면 냄비 받침으로 쓸 것입니다.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시집을 주면 우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 그 시집을 주면 안티프라민 같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시집 한 권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와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인생이라는 선물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선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엄마 생각. 제일 안전한 피난처는 어머니의 품속이다. 로리언.
친구가 그리워 눈을 감으면 어느새 친구가 내 앞에 나타납니다. 배가 고파 눈을 감으면 어느새 밥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모든 것을 내 앞에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보고 싶어 눈을 감았는데 엄마는 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엄마가 그리운 날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거리의 법칙.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쇼펜하우어.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고슴도치와 고슴도치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뒷차는 앞차의 돌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집착보다는 때로는 제3자인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외로우니까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법정 스님. 한없이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내 눈망울이 촉촉해집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숭숭 구멍이 난 듯 허전해집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연인을 먼 발치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태 나는 뭘 했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혼자라서 외로운 걸까요? 물론 혼자보단 둘보단 셋이 덜 외롭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누군가와 함께한다 해도 본연의 외로움은 채울 수 없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끔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사람이니까 외로운 법입니다. 또한 당당히 홀로 서지 못하면 그 외로움은 평생 떨칠 수 없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리고 외롭지 않으려면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행복 줍기.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이 행복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항상 코에 걸치고 있는 안경을 찾는 것과 같다. 조시 빌링스.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조금 비켜주자 햇빛이 내 뺨에 내려앉을 때 침대 빛을 빗자루로 쓸었는데 활짝 웃는 얼굴에 사진 한 장이 딸려 나올 때 찬밥 한 덩어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라면 물을 끓일 때 말다툼한 친구에게 먼저 사과할까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화면에 친구의 전화번호가 뜰 때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지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은 이렇듯 도처에 내 마음에. 내가 만드는 길. 만약 우리가 어떻게 느꼈는지 남들에게 항상 말한다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할 수 있어. 인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견딜만 한 거야. 랜디 버홀랜드. 아직 발견되지 않는 길이나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길이라면 그 누구도 섣불리 그 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첫 발 하나가 곧이어 서너 발이 되고 서너 발이 모여 결국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길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신대륙을 두 번째 발견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달에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을 기억하나요?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믿음이 반드시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위대한 진리나 놀라운 발견은 어쩌면 험한 길의 한 모퉁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발, 첫 시도, 그리고 첫 사람. 모두 당신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레디, 액션. 채워가는 삶. 백지를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모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텅 빈 페이지에서 시작된다. 모든 독창적인 차도 그렇다. 광고 인피니티 FX 중에서 가진 것이 없으면 억울하다 느낍니다.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덜 누려야 하니까요. 힘이 없으면 서럽기도 합니다. 힘이 있는 자의 압력과 권위에 주눅이 들고 기죽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뒤처지기도 합니다. 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회가 덜 주어지니까요.
혹여 지금 당신의 처지가 그렇습니까?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재능이 없나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지기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건 좋은 운동화가 아닙니다. 좋은 음료가 아닙니다. 맨발이면 어떻고 물 한 잔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건강한 몸과 강인한 의지입니다. 이미 채워진 잔에는 더는 물을 담을 수 없고 이미 칠해진 도화지에는 더는 색을 채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큰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으니 앞만 보고 달리면 되니까요. 이제 열심히 채울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 기꺼이. 벌들은 종종 벌통을 떠나 죽는다. 바이러스 수치가 높으면 이들은 자기가 왜 아픈지 아는 듯 고의로 벌통을 떠나 다른 벌들에게 옮기지 않으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한다. 생각해보라. 때가 왔음을 안 할아버지는 이글루를 떠나 북극곰에게 자신의 먹이로 바친다. 한나 노드하우스, 꿀벌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얀 목련과 노란 개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성장 과정은 조금 남다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초록 잎사귀를 내놓은 후에 서서히 꽃망울을 내놓고 이어 망울의 껍질을 벗고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목련과 개나리는 먼저 꽃을 보입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희망찬 봄을 보여주고자 그랬던 겁니다. 목련과 개나리는 혹독한 추위에 맞서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겨울에 기꺼이 내주고 봄을 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빛. 매일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자고 부른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첫걸음이라도 결코 작은 내디딤이 아니다. 한낱 쓰레기라도 줍자. 이웃의 노인들을 찾아뵙자. 학교 아니면 노숙자 임시보호소에 자원봉사자로 나서자. 감동을 주는 일에 헌신하자. 빌 스트립랜드, 피츠버그의 빈민가의 핀 꽃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 허기진 배를 채우는 민들레 국수집. 그곳에 매주 월요일마다 달걀 2판을 살짝 내려놓고 가는 집배원이 있습니다. 일주일 용돈 2만 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달걀 2판을 사서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힘든 집배원 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마다 점심을 거릅니다. 돈을 아끼려고 굶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정년퇴직하면 민들레 국수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게 꿈이라는 길거리를 가다가 달걀 2판을 들고 가는 집배원을 보거든 고맙다고 인사하며 한번 안아주십시오. 당신의 가슴까지 따뜻해질 겁니다. 늘의 힘.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실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야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자기 자신이 가진 그 무엇으로 채워가야 한다. 제이 러스킨. 허밍웨이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창작 활동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명한 성공 컨설턴트들이 제시한 성공하는 비법이 수백,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인내, 열정, 노력, 꿈, 희망, 시간 관리.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취할지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한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성공할 것입니다. 바로 늘. 긍정의 선택. 하반신 마비가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만 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9천 가지가 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1천 가지를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내게 가능한 9천 가지를 하면서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 잭 캔필드.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불운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2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부정과 긍정. 포기, 절망, 낙담, 눈물 등 부정적인 생각에서 한동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의외로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 회복력을 당신은 갖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햇살을 맞이하십시오. 가슴을 내밀며 앞으로 무작정 달리십시오. 가슴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으면 소리질러 입 밖으로 다 내보내십시오. 머지않아 부정은 긍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 자신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코리텐 부음 여사. 그녀는 수용소에서 말 못할 고초를 겪었지만 절대로 인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녀는 지옥 같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가 터널 속에 들어갔다고 당신은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지라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길, 그 길 위에서 우리 웃으며 다시 만납시다. 필요한 시간.
아무 일도 안 된다 싶을 때면 나는 해머지를 하는 석공을 찾아가 구경한다. 100번을 내려쳤는데도 돌덩이는 금 하나 보이지 않다가 101번째 내리치면 둘로 갈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101번째 때린 것 때문에 돌덩이가 쪼개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때린 횟수 하나하나가 합해져 돌덩이를 쪼갠 것이다. 제이콥 리스. 타이거 우즈는 2년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9년에 골프채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골프채를 휘두른 그는 14개 세계대회에서 무려 10회나 우승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대답했습니다. 스윙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새싹이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오려면 씨앗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참아내야만 지상으로 나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찬란한 빛을 얻으려면 먼저 칠흑 같은 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모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루. 우선 입술과 양쪽 눈에 미소부터 시작하자. 그리고는 명량하게 안녕 하고 말하자. 당신을 행복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상냥한 말 한마디는 당신의 인사를 향기롭게 하고 포옹은 그날을 달콤하게 만든다. 조그만 친절은 숨어 기다리는 어둠을 밝혀주고 부드럽고 맑은 투명한 장밋빛으로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웃음소리는 당신이 드리우는 그림자를 조그맣게 만든다. 자, 이 처방전대로 해보자. 사후의 룰만 확실한 처방전 중에서. 눈만 뜨면 상대를 헐뜯고 무시하고 짓밟으며